팀장 이승훈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민선 8기 3주년 영상 상영에 이어 기자회견문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시간 관계상 이하 국민 의례를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민선 8기 3주년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의왕시의 발전 모습과 향후 계획을 담은 영상입니다. 영상을 준비한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힘차게 달려온 민선 8기 3년, 의왕시가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81개 공약 사업은 지역사회 곳곳의 변화를 이끌며 의왕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환경, 의왕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천, 초평, 월암, 청계이 공동주택지구 사업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의왕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3기 신도시 조성 사업과 오전 왕곡 공동주택지구 사업은 의왕시의 내일을 더 기대하게 합니다. 활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구도심의 도시 기능을 회복시키고 의왕종합병원과 구국 커뮤니티 센터 건립으로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어갑니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 편리한 교통으로 더 큰 의왕시가 됩니다. 착공식을 마친 인덕원 동탄선과 월곡 풍경 국선 정책은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힘차게 나아갑니다. GTX-C 노선의 의왕역의 정체는 3기 신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의왕시를 부상시키고 의왕시를 남과 북으로 관통하는 미래와 천선의 연장 추진으로 도시통합의 꿈을 완성시킵니다. 지역을 촘촘하게 잇는 도로 환경에 개선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냅니다. 우리 아이들의 풍부한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의왕시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로를 함께 고민해 나가고 맞춤형 교육 지원과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더 가까운 곳에서 특성화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왕 미래교육센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채워갑니다.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곳, 의왕시입니다. 오는 2026년 선거일 의왕문화예술회관에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게 되며 도심 곳곳에 자리한 홍토길과 맨발 걷기길은 시민들의 건강과 삶에 여유를 더해줍니다.
수도권 대표 여가 힐링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군 호수공원은 호수를 두고 펼쳐지는 아름다운 경관으로 특별한 하루를 선사합니다. 의왕시민이라면 누구나 의왕시만의 특별한 복지 안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맞춤형 노인 정책과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으며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의 도입으로 범죄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속적인 하천 시설 개선을 통해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합니다. 의왕시는 누구나 더 쾌적하고 편리하게 꿈을 이뤄가는 안락한 보금자리입니다. 의왕시가 발전해가는 게 느껴져요. 의왕시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의왕시가 앞으로 얼마나 바뀔지 기대돼요. 쾌적한 도시 환경과 편리한 교통,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도시. 이제 의왕시가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갑니다. 네, 다음은 김성재 시장님의 기자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쪽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재 의왕시장입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많은 언론인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3년간의 시정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고 향후 앞으로의 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년은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힘차게 도약했던 소중한 시기들이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천여 명의 공직자들과 함께 오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의왕시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들께 약속드린 총 81개의 공약 사업 중 현재까지 55개의 사업을 완료하고 90%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의왕시가 대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 이행평가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아마도 경기도 31개의 시군 중에서 이렇게 4년 연속 SA 등급을 받은 시군은 3개 시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에서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10년 연속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는 의왕시가 상그룹 내 1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우리 시의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인정받았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는 시 승격 33년 만에 처음으로 2022년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2부 종합우승을 이뤄냈고 2024년에 또다시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은 우리 시민들이 오랫동안 바래왔던 수건사업들이 하나씩 해결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20여 년 수건이었던 의왕문화예술회관이 작년 2월 착공식을 갖고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는 인도건 동탄, 얼곶 판교 복선전철 사업이 착공되면서 오랫동안 지하철 유치를 염원하던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약 1만 5천 세대가 들어서는 오전 왕국지구가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달 13일에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종합병원 건립사업이 마침내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뒤 종합병원이 설립되면 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이 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수건사업했던 내선 중고통합학교가 올해 3월에 개교를 했으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도 지난해 10월 착공식을 갖고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야별로 지난 3년의 성과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진학 고민 해결을 돕기 위한 진로 진학 상담센터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는 수학 클리닉센터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의왕시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 분야에서는 방과 후 다함께 돌봄센터 6개소를 확충하여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와 산모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관내 전역에 황토길을 포함한 맨발 걷기길 17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3월부터 55세 이상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운호수 인근에 의왕 우미공원이 조성된 데 이어 최근 의왕 백운호수 공원이 새롭게 개장되면서 백운호수 일대가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버스 정류장에 냉온열 의자 200개소를 설치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교통 불편 해소와 교통량 분산을 위해 의일로 이 도로를 확장하였고 오전 청계간 터널 공사도 지난 3월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노인버스 무료 승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는 매월 10만원권의 복지카드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힐링쉼터 3개소를 개소해 장애인들의 문화여가 기회를 확대하고 부곡동에 단기 거주 센터를 만들어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의왕시는 이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으로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왕시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활력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6개 도시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보천지구와 초평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오남지구와 청계 2지구 조성사업은
각각 2026년과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왕시에만 약 1만 4천 세대가 들어서는 의왕, 군포, 안산 3기 신도시 사업은 L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오전왕국지구는 약 1만 5천 세대의 친환경 주거단지와 함께 의료, 바이오 등 첨단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지구 지정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6개 지구를 모두 합하면 의왕시에 약 4만 3천 세대가 새롭게 조성되고 사업이 모두 종료되는 2030년대 상반기에 우리 의왕시는 인구 25만 명의 수도권의 중견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왕시 전역에서 펼쳐지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인구 유입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광역교통체계 확충으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난해 착공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인도원 동탄선, 월곶 판교선, 복선 전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GTX 시노선은 의왕, 군포, 안산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의왕역에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29년까지 계획된 노선이 완공되면 가칭, 개원, 예대역, 오전역, 의왕시청역, 청계 벽운호수역 등 4개의 지하철역이 새롭게 들어서게 되고 의왕시 철도교통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청신호를 켠 유래가친선 의왕 연장안은 오전 왕국지구 발표에 따라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기 신도시와 오전 왕국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오람역과 왕곡역 신설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원 방향 청계 IC 개선을 추진하고 버스 노선 체계 개편과 함께 지하철, 시내버스, 광역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단지 조성과 일자리 확충으로 첨단 자족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첫 산업단지로 부곡동에 조성된 의왕 테크노파크에 이어 포일동에 새롭게 제2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그린벨트 해제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료, 바이오, IT와 관련된 첨단 기업을 유치해 과천과 판교에 있는 지식산업 벨트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노후화된 고천 오전동의 공업지역을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연계한 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신규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전국 최고의 교육 으뜸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대선동에 건립하고 있는 의왕 미래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교육의 핵심 거점 공간이 될 것입니다. AI, 드론, AR, VR, 로봇, 자율자동차 등 우리 청소년들이 체험 공간을 통하여 2026년 개관하여 그들의 꿈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는 내년 3월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내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학교 교육 경비 지원을 통해 더 좋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만의 독특한 숲체험 프로그램 등 우왕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와 함께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겠습니다. 부곡동 지역에는 청소년들의 영어교육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재센터 부곡분원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우왕시 학생 및 학부모들 위한 독립된 우왕교육지원청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적극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우왕시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 안에 총 22개의 맨발 걷기길을 만들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을 챙기며 힐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시민들 위한 체육시설 확충에도 힘써 다음 달 7월에는 왕곡동의 야구장을 새롭게 개장하고 올해 안에 파크 골프장 2개소도 개장할 예정입니다. 부곡동에 새롭게 건립하는 부곡 커뮤니티 센터는 아동 관련 시설과 주민 편익 시설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고천지구 시청로 사면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홍수 대비와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안양천 정비 사업은 올해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라는 명성을 토대로 여성과 노약자, 아이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CCTV, 스마트 보안 등 스마트 화재 감지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선 8기 지난 3년은 의왕시가 많은 발전과 혁신을 이뤄내며 명품 도시로 성큼 다가서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지난 3년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1년도 시민들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지하철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발전을 이뤄내 우리 의왕시가 2030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더욱 힘차게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왕시가 시민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활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난 3년간의 성과,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응답에 앞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리고 앞으로의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송수원 기자님. 안녕하세요,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경일리고 송수원 기자입니다. 일단은 3주년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에 성공했는데 네. 유치 가능성을 좀 얼마나 봤는지, 제가 볼 때는 한 2년여 이상
계속 이제 유치 성공을 위해서 밑작업을 한 걸로 일단 알고 있는데 유치 가능성은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250에서 점진적으로 299병상까지 병상 수를 늘린다는 계획인데 병상수 확보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지, 현재 과천시에서도 어쨌든 병원 유치를 시도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왕시의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했던 이 노력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많은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번 달 6월 13일 날 종합병원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황성주 박사의 이론그룹이 우리 의왕시의 병원을 설립할 계획인데요. 지난 6월 13일 날 본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이행협약도 체결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총 250병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299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설계하고 공사기한 등을 고려해서 2028년 상반기까지 개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근의 과천시도 추진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아직까지 정식의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안양권에 공급 가능한 병상 수가 650병상이라고 합니다. 매달 약간씩 이제 실시간으로 달라지는데 금년 5월 현재 650병상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1단계로 250병상을 추진하기 때문에 병상 수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6월 21일 날 의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종합병원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지는데, 우리 의왕시의 경우라든가 하남시의 경우처럼 도시개발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그러한 시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하겠다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사전의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의왕시나 하남시처럼 상당 부분 종합병원에 착공을 했거나 그 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토지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유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있습니다. 네, 황정아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공개신문 NDN에서 황정아 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과 함께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의왕 면서 8기 시장님 취임 3주년을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취임 3년 동안 시장님께서는 시정 운영에 대한 성과 지표 부분에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시장님께서는 재선에 도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연임하신다면 가장 중점 사업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여쭙고자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재선 위해서 일단 현재 생각은 이제 다시 도전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면은 우리 의왕시가 제가 2030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지금 현재는 이제 머니투데이에서도 오셨는데요. 우리 의왕시가 작년 재작년에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6위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의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왕시의 치명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지하철 철도 부분입니다. 현재 의왕역 국철 1호선 의왕역 홍대밖에 없잖아요. 다행히 최근에 인도군 동탄선 시흥 월고대에서 판교간 복선철 사업이 착공해서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029년도에 이게 다 완공이 되면은 2030년도에는 우리 의왕시가 확실하게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가 될 것이라고 확신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은 위례과천선을 우리 의왕시로 연장하는 이 사업입니다. 지금 인도원 돈땅선도 굉장히 중요한 노선인데 우리 의왕시의 길중한 지형에
이 서쪽 편으로 왼쪽 편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개원외대역, 오전역, 우왕시청 이렇게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위례과천선을 우왕시로 연장하는 그 노선은 인도권역에서 시작해서 연장해서 우리 내손 이동 그리고 백원호수, 오매기, 우왕시청, 우왕역 우리 우왕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이 노선이 될 겁니다. 이 노선이 확정이 돼야만이 우리 우왕시 간에 단절된 세 개의 생활권이 서로 연계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데도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위례과천선을 우왕시에 연장하는 이 노선이 금년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 사업자가 또 선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위례과천선이 과천까지 연장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 민간 사업자가 작년에 민자 사업 적격성 검토에 통과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업자가 이 사업까지 같이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한 경전철 사업이 우리 우왕시까지 연장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지역의 국회의원과 같이 손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네, 김동초 기자님. 네, 마이크. 뉴스백 김동초 기자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민선 8기 3년 그 성공적 성과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히 그 공약 유행률이 무려 90%에 달했고 공약과 그 복지 등 각종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4년 연속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무릇 국가나 도시 등은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네. 차기가 기대되는 그 어떤 순간이기도 합니다. 네. 질문입니다. 그간 시장님이 펼쳤던 정책 중에서 3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과 아쉬운 정책이 있다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이제 제가 우리 우왕시가 노인복지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타가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인근의 안양시라든가 심지어는 서울의 강남시의 어르신들도 노인복지가 잘 돼 있다고 우리 우왕시로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복지 중에서 제가 노인 건강 더하기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연금 수급자 그래서 아마 한 10분의 어르신 중에서 한 8분 정도 대상이 될 텐데 이분들에게 매달 10만 원권의 복지카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그 복지카드를 가지고서 본인들이 고기를 사드시고 싶거나 과일이라든가 야채, 그리고 생산 이런 것들을 제과제빵을 사드실 수가 있고 친구들과 식당에서 맛있는 것을 사드실 수 있는 이 사업인데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부분이 살아계시면은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씩 매달 지급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노후에 아무런 소득도 없고 굉장히 힘든 어르신들에게 국가도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 지자체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노후가 편안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또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아는 지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지사업 관련해서 노인 건강 더하기 사업, 이 사업이 가장 인상적이고 사실 그 사업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보건복지부가 이제 저는 사실은 80세 이상 모든 분들에게 이거 다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단할 수 있는 범위를 기초수급자, 적상계층보다 넓은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종합병원을 유치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 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그 사이에 국토부하고 공공기업 사업으로 백원비례 사업자
기업들의 개발 이익을 죄송합니다. 공공기업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확보해서 하는 건데 그간에 이 사업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진통을 겪어가지고 드디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심의위원회 공공기업 사업으로 확정을 받았고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25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종합병원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이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렇게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뭐 어렵게 하면 이제 다 하나씩 이제 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이루어지 못하고 있는 게 산업진흥원 그리고 우리 의왕시 의회와 관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소야대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대 야소였었는데 한 분이 저쪽으로 이제 가는 바람에 무소속 가는 바람에 여소야대가 되면서 굉장히 끈끈이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고 이럴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도 빨리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우리 힘든 소상공인들, 벤처기업들, 창업기업들 이런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을 사업으로 싶은데 이게 좀 진행되고 있어서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네, 엄명수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아시아 투데이 네. 엄명수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첫 기자회견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시장님께서는 그 의왕시 발전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5, 6기 그 의왕 시절 재임 시에 그 백은밸리 사업의 첫 시동을 거시고 네,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민선 8기 들어서는 그 당시 못다한 사업을 연장해서 마무리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백운호수공원, 그 다음에 무민공원 뭐 이렇게 개장을 했고 또 그 시민들의 영원인 종합병원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제 하신 걸로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년 남은 임기 동안 뭐 이런저런 사업을 또 추진하시겠지만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실 그 남은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남은 1년 동안 금년 말까지 당초에는 금년 6월까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위례 과천선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금년 6월까지 하기로 됐었는데 갑자기 조기 대선이 끼어드는 바람에 아마도 금년 말로 이렇게 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위례 과천선을 의왕으로 연장하는 이 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하고 우리 의왕시가 경쟁하는 구도인데 안양시의 경우에는 우리 의왕시는 현재 지하철역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양시는 현재 지하철역이 7개나 되고 앞으로도 많은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위례 과천선을 안양으로 연장하는 노선은 지금 월곶에서 월곶판교의 노선과 약간 중첩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사업 타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왕시가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특히 작년에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우리 의왕시 안을 경기도에서 손을 들어줬고 경기도에서 정식으로 이 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우리 의왕시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금년 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포일동의 제2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의 공약 사업이면서 저의 또한 공약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와 지혜치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출자 타당성 검토 이런 것들이 끝나면은 금년 말까지 그린벨트 해제 등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의 추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천 오전동의 공업지역이 현재 노후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인도건 동탄선이 이것을 바로 그 옆에 오전역을 지나고 우왕시청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전역과 우왕시청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을 하면서 스마트 시티로 개발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내년 초에 사업자도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김천식 기자님. 서울일보 김주식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여러 우리 앞에서 우리 기자님들이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축하하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시장님께서 행정고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의 달인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가보니까 이 우리 종합 민원실 있지 않습니까? 본청에 네. 제가 가면 좌측에 민원실이 있는데 가보면 입이 쩍 벌어집니다. 네. 하도 표창이 많아서 뭐 종합평가 뭐 대상 해가지고 아주 뭐 수백 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민원실에 가보면은 이 의왕시청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직자 구성원들이 열심히 했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수상, 뭐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대상, 뭐 행정대상, 뭐 여러 가지 상을 받으셨는데 그 비결 조금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의회 민의 대변인 의회와 소통이 잘 되고 계신지 좀 발목 잡는 부분도 좀 덜어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해서 더 잘하셔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를 계속 이어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이제 저는 민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주인이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로는 이 주객이 전도가 가치가 전도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항상 그걸 주지를 시켜줍니다. 우리 공직자들에게. 우리 주인인 우리 시민들을 잘 모시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인 들어왔을 때 우리 민원인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민원인 들어갈 때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처음에 이제 민선 5기 시장 취임을 해가지고 처음에 1년 정도 보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일주일이면 될 만한 것이 막 한 달도 걸리고 2달도 걸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굉장히 다그치고 때로는 막 호통도 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시민들로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잘하고 있고 사실 우리 우왕시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발전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한 80%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일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발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회 관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니까는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여소야대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굉장히 이 국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발행이 되고 막 탄핵이 막 연달아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우리 지방에서도 그렇게 막 유사한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우리 행정부의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낮은 자세로 더 소통하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시민들에 대해 어떤 그런 이제 봉사자라는 그런 생각들은 이제 서로가 같은 그런 공유가 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소통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오효석 기자님. 네, 경기인 오효석 기자입니다. 내년 지선에 도전하신다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세 시장께서는 민선 5기 시장직을 수행하셨고 민선 7기 때는 무소속 출마에도 불구하고 33% 이상을 득표율을 기록하셔서 2위에 오르셨습니다. 또한 무소속 국회의원 출마 때도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리셨는데요. 이런 점을 비춰보면 지역 기반이 매우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둘째는 백운밸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6월 6일 날 시에서 입장문을 발표하셨어요.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거요? 지난 6월 6일 날 예. 입장문을 시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백운밸리 특혜의혹과 관련해서. 아, 백운밸리 특혜의혹. 예.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특혜의혹. 예. 네. 첫 번째 뭐 지역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아예 저는 시장으로 하면서 민선 5, 6기 8년 동안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왕시 발전, 오직 의왕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쉼없이 일을 해왔고, 그리고 또 시민들과 같이 또 격없이 소통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저희에 대해서 많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민선 5기, 6기 마지막 부분에 제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과의 갈등으로 해서 그때 정말 이렇게 경선도 못 해보고 억울하게 컷오프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때 당시에 민주당의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전국을 싹쓸이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4% 정도의 득표를 했습니다. 그때 뭐 민주당의 돌풍이 그렇게 세지 않았으면 무소속으로도 당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우리 시민들 위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민들이 높이 평가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백운밸리 특혜 의혹, 제가 사실은 이 백운밸리 사업을 2010년 취임한 이후로부터 가장 역점적인 최대의 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이 사업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사업이 안 되고 PF 대출도 안 되고 해서 1년 이상 막 지연이 되고, 그러니까는 원주민들이 사업을 백지화해라 그러고 굉장히 막 저를 거짓말 시장이라고 하면서 시위도 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경들을 다 극복을 하고 이 사업을 성공시켜가지고 지금 현재는 제가 보니까는 백운밸리 사업을 성공시켜가지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도 유치를 하고 그 주변에 이제 아파트 주거단지도 앞으로 한 6,000세대, 당초에는 4,080세대로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제 실버타운이라든가 병원부 옆에 도시지원시설에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하면은 약 6,100세대까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규모도 굉장히 커졌지만은 무엇보다 이 사업을 통해서 도시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익 시설들을 대폭적으로 확충을 해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1조, 말이 1조 원이지 어마어마한 돈 9,850억 원 정도의 기반 시설과 주민 편익 시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도로, 의일로, 백운로를 2차로에서 4차로, 6차로까지 확충하고 의일로 1을 또 확충하고 하기 학견터널을 또 저렇게 만들고 그런 이제 공원을 뭐 무민공원, 그 다음에 이번에 백운호수 공원을 새롭게 또 확장을 하고, 그리고 백운밸리 안에 4개의 소하천들을 다 정비를 하고 이러한 이제 초등학교를 또 건립하고 이러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데 약 6,300억 원의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주민 편익 시설을 이번에 공공기여로 해가지고 얼마나 확보했냐면은 2,230억 원을 또 확보를 했어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걸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언론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백운밸리를 뭐 제2대장도 하면서 막 폐미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까 특혜의혹 그것도 이제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주민 편익 시설을 공공기여 사업으로
2,230억 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했던 게 우리 그 구역 밖에 있는 백운중학교에 실내 체육관도 만들어주고 백운호수의 생태 탐방로도 새롭게 만들고 백운 커뮤니티센터에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수영장과 도서관과 우리 아이들 카페 이런 것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까 백운호수 초등학교가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중학교가 설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공공기업 사업으로 토지도 확보해주고 그리고 이 중학교도 이 사업자가 공공기업 사업으로 지어주고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수원 방향에 청계 IC도 한 500억 되는데 그것도 공공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오전 청계 간 도로 사업도 공공기업으로 한 500억 이상이 되는데 진행이 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종합병원도 한 250억 원의 그 땅을 주차장 부지하고 의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그것도 공공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2,230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이 사업을 해서 또 이 수익이 났잖아요. 수익이 나가지고 우리 의왕도시공사가 50% 플러스 한 주에 이 지분 참여를 했어요. 지분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 이익이 또 나니까는 1,350억이라는 이 수익을 배당금으로 받았습니다. 그걸 다 더하니까는 9,8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우리가 이런 사업 안 했으면은 우리 의왕시가 조그만 재정도 열악하고 1년간 예산이 뭐 7천억, 8천억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그 저금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 하나의 사업을 성공시켜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기반시설과 주민폐시설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제가 백운밸리 사업을 정말 잘했다는 거 생각하는 것은 우리 백운밸리 주민들에게 그것을 분양을 할 때 그때 1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됐는데 그때 100% 우리 의왕 시민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줬어요. 전국에 그런 사례가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 의왕시의 시민들에게 100% 우선 분양권을 줬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가능할까 생각했는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LH 사업에는 지역 이 우선 분양권을 한 30% 정도 줘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100% 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이 혜택을 받았고 다행히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분양가보다도 2배 이상 올라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또 돈을 또 많이 또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성공이 되니까는 무슨 큰 혜택이라 준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사업에 참여했던 이 주주사들이 막 울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심지어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때 막 한 80억 정도를 갖다가 이행보증금에 했는데 그 돈을 다 뜯기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제가 국토부 가가지고 처음에는 1,500세대로 시작했는데 안 된다 해서 2,400세대로 한번 바꿨고 2,400세대로 하니까는 사업자가 안 나타나요. 시공사도 안 나타나요. 그래서 3,400, 1,000세대 올렸어요. 또 국토부 설득시키고 중도에 설득시켜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또 시공사들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680세를 더해가지고 4,080세로 늘려가지고 그때서야 이게 간신히 효성이라는 데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업이 됐는데 나중에 어렵게 해가지고 성공이 되니까는 무슨 업자한테 무슨 특혜를 줬네 어쨌네 하면서 막 뒤에서 공격하고 2010년대부터 저를 공격했던 음해했던 세력들이 계속 막 끊임없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사원에 감사 투서 놓고 의왕경찰서에다 투서 놓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 아주 재탕, 3땅, 4땅 그 일환으로 또 이렇게 특혜 오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그 연장선상입니다. 현상이었고 지난 1년, 2년간에 걸쳐가지고 계속 이 조사도 서청경찰서에서도 막 거기다 투서를 넣었어요. 신청을 넣어가지고 했는데 2년 동안 또 그때 했던 그 당사자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전부 다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별한 게 의혹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 중에 몇 분은 기소가 됐겠죠. 그리고 저도 불렀겠죠. 근데 저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아무도 기소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우리 대장동 사건의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자폐들하고 권역을 치르고 있잖아요. 우리 백운밸리 이유 관련해서 기소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다음 김재율 기자님.
한스경제 김도일 기자인데요. 시장께서 의왕시의회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불편하셨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 경기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회를 자주 빈번하게 방문하셔서 네. 또 지난해 보니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의왕시가 이제 그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받아온 그런 또 단체로 해당이 되더라고요. 이번에 이소영 의원께서 이제 여당 예결위 간사가 되셨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앞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업들이 다 국책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소영 의원님과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소통을 하시고 앞으로 협조를 받으실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방범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CCTV를 대폭 더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SKT라든지 대형 그 모바일 통신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돼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CCTV 관련해서도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에도 CCTV 보안이 해킹을 당해서 그 사생활이 침해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왕시는 그 CCTV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보안 관련한 그런 예산과 또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시의회하고 관계는 그랬지만은 경기도에 우리 의왕시에 세 분의 도의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민주당도 있고 우리 국힘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열심히 주셔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특조금을 정말 많이 지원을 받았어요. 제가 민선 5기, 6기, 8기라고 했는데 가장 많이 이 특조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 기억에는 지난 3년 동안 거의 200억 이상을 뭐 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그 특종을 통해 가지고 뭐 맨발 걷기 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막 많은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 잘리는 그 사업들을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경기도의회에 정말 감사하다는 특히 우리 세 분의 도의원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소영 국회의원님 국토교통위원이고 해서 정말 많이 기대가 되고 하는데 참 아쉬운 부분도 많고 그런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차치하고 앞으로 제가 이소영 국회의원님이 이번에 예결위에 간사가 되시다 보니까는 예결위 간사라는 게 굉장히 힘 있는 자리이고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위원이잖아요. 국토교통부와 그 산하의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대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특히 철도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국비를 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미미했지만은 앞으로 간사 자리에 있으면서 제가 한 가지만은 분명히 좀 말씀을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도권 동탄선이 개원 예대예요. 그게 이제 농산물 시장 안양에서 농산물 시장 얘기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내선동에 인도권 자이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앞에 사거리에 여기 생길 거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이 고가도로가 있고 또 저쪽으로 반도 아파트, 상록 아파트에 많은 이제 내선 일동의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이분들은 당초에 고가도로 밑에 개원대학교 들어가는 그 사거리에 이 여기 역사가 생기기를 바랐는데 고가도로 밑이라서 그런 안전성 문제 때문에 여기 위치를 이렇게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은 지하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역사에 갈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이 건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100% 해야지 자기들은 못 해준다. 이렇게 하나 해주면 전국에 수십 군데 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철도공단의 정책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역사를 새로 뭐 GTX 신호를 할 때도 어떤 경우에는 뭐 지자체가 100% 내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하고 국가철도공단이 50대 50% 하는 경우가 있고 국가철도공단이 100%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50대 50으로 한 220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통로를 만드는데 이 국가철도공단이 50% 내가지고 110억을 갖다가 지원해주면은 우리 시도 재정이 열악하지만 110억을 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막강한 자리에 가셨으니까는 반드시 이것은 이소영 국회의원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기쁜 소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그렇죠. CCTV 정보 보안. 그래서 지금 이제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데 정보 보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항상 이 CCTV 확충하면서 정보 보안에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세부적인 실질적인 내용 모르지만은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최소한 한 20% 정도는 정보 보안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고 실제로 여기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죄송한데 안상희 기자님 먼저. 네. 저기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아서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지, 교통,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왕도 학교도 지금 신설도 하고 그러는데 의왕 교육 지원청이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그 시장님의 그간의 추진 성과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을 설립하는 것은 임태희 교육감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저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통합교육지원청이 6군데가 있어요. 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의왕 군포 교육지원청인데 이것을 독립적으로 신설해달라고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그래가지고 서명부를 임태희 교육감에게 전달드리고 그리고 교육부 차관한테 찾아가서 또 전달했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자치법의 시행령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이제 그 시행령에서 원래는 교육부의 권한이 있던 것을 이 시도의 교육감에게 이임하는 그 내용으로 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이것 또한 원래 잘 나가다가 갑자기 조기 대선이 끼어드는 바람에 이게 좀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임태 교육감님도 하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교육청하고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게 최대한 빨리 시행령이 반영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저 가운데 아까부터 계속 손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론뉴스 김삼성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초에 이제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을 자꾸 언론에 올리거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엄정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거며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지역에 비판적인 민원이 있어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악성 민원인데 아주 사사건건이 막 이 시정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종합병원, 공공기여 사업 그리고 백운밸리의 인창의 어떤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립하는 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하고 특정 언론사가 이렇게 같이 이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저를 막 공격하고 우리 시정에 대해서 공격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는 그분들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그런 이제 유감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는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그것을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이 특정 민원인이 또 저를 또 대상으로 해서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하고 그런 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박성원 기자님. 문화일보의 박성훈 기자입니다. 우리 의왕
의왕에서 이 3기 신도시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그 택지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인구도 상당히 늘어날 걸로 한 10만 명 정도를 추산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어떤 삶의 질,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아무래도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왕시는 좀 형편이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아서 이게 어떤 개발 사업에 어떤 그 지분 투자를 할 수는 없는 여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후에 어떤 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이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나름의 어떤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부 체납을 받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데에 대한 어떤 택지 개발 진행에 대한 나름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구상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한 말씀 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의왕도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민간 합동의 PFV 금융투자 이제 사업으로 프로젝트 금융투자 사업으로 이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세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백원밸리 사업, 부곡동의 장안지구 사업, 그리고 부곡동에 있는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PFV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백원밸리 사업은 PFV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창출했고 그에 따른 그 이익을 우리 주민들에게 재환원을 시켜가지고 주민 편익시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충한 그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LH공사가 공공주택 이제 사업으로 이제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주택 지정을 이제 해서 하는 사업인데 LH가 하다 보니까는 우리 사업의 리스크는 없어요. PFV 사업을 하면은 사업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으면은 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도 많고 추진 과정에서 이렇게 뭐 이 PF 대출을 일으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LH공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런 것을 LH가 막대한 조직과 자금 동원력이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하는데 대신에 장점은 주민 편익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거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이런 기반시설만 딱 확보를 해주고 나머지 주민 편익시설은 전혀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제 불가피하게 LH 우리가 지분을 투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3개 사업만 추진했고 나머지 6개 사업은 LH공사가 이제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와 LH한테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뭐 스포츠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 커뮤니티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복합적으로 지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해달라. 지금 현재는 우리 시가 그것을 조성원가를 사가지고 그것을 다 우리 시 부담을 해서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상기 신도시 만들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건의를 했고 LH 사장님께도 건의를 했어요.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복합적인 시설을 대규모로 주민자치센터 만들 때 노인복지관도 만들어주고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그런 커뮤니티센터도 만들어주고 복합적으로 만들어달라 하니까는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본인들의 사업성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를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신승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신승원 기자입니다. 도시 활성화의 핵심으로는 청년층 유입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의왕시만의 차별화된 청년 유입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가장 고민되고 있는 이제 청년층에 대해서 이렇게 소소하게는 하고 있지만은 아주 이거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 없어서 저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월세를 지원해 주거나 그 다음에 이사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청년들을 이제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제 무슨 이렇게 면접을 하거나 할 경우에 그런 이제 면접 이제 정장을 또 대해주거나 그리고 또 이제 면접 이제 AI 또 면접도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비용도 지원해주고 패키지로 해서 뭐 연간에 100만 원까지 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주 큰 개선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앞으로는 직업교육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뭐 청년 기본수당이라 해가지고 만 25세가 되면은 이제 한 100만 원을 지원해주고 그런 돈을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막 주는 이런 사업들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정책이라고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가지고 스스로 취업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소득을 또 늘려가면서 자기 집을 또 만들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직업교육훈련센터를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신중년 이런 40대 50대 이런 시민들한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교육도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수요를 다 받아가지고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주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백운밸리의 414세대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를 앞으로 이제 또 할 겁니다. 그게 백운밸리 이제 나머지 하나의 또 남은 사업인데요. 조만간에 이제 부지 공급을 이제 공시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임대사업자를 선정이 되면은 하는데, 특별 공급으로 이렇게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특별 공급을 할 계획이 있고, 저렴하게 이 특별 공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한 10년 뒤에 그렇게 쭉 이렇게 저금을 하고 해가지고 10년 뒤에 자기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청년들에게 신혼부부들에게 항구적인 이 임대 아파트를 이렇게 주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 주위 집값은 막 계속 막 천정부에 뛰어오르는데 그분은 계속 그냥 월세로 사는 거예요. 전세로 살면은 언제 어느 시간에 집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전세를 주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분양으로 전하는 그런 이 분양 전환 민간 임대 아파트, 이런 정책들을 이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질문하시면 박봉석 기자님. 예, 경기탐뉴스의 박봉석 기자입니다. 네, 시장님은 올해까지 이제 11년째 시장직을 하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1년 남으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런 민폐를 보시고 피해도 보셨던 분의 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와 기초단체랑 단체장이 틀리다 보면은 똑같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계획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잘했던 대통령이 저는 봤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라는 건 1년 안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4년, 5년 단임제다 보니까. 그래서 전국에 보면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 다시 재선이 되신다면 아니면 공약으로라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매번 정치권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정당 공천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설 생각이 있으신지 저는 한번 그거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시장님. 네, 그 굉장히 중요하고 정치권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전국 협의회도 있고 또 이 권역별로 경기도 시도의 협의회도 있고 하는데 그 시도의 협의회에서 공덕적인 이제 제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정당 공천제를 배제하고 이렇게 이 생활 정치잖아요. 이렇게 지역의 정치는 생활 정치이기 때문에 정당 공천제를 배제해달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개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뭐 시도위원들은 또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이렇게 수족처럼 그렇게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전혀 이 국회의원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장을 8년이나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은 특히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게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것에 동의를 해주고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런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경우도 그 각 주별로 이렇게 각각 다른데 그렇게 정당 공천제가 없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정치권에서 우리 이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뭐 대부분의 경우가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바람이지만은 이것을 정치권에서 응해주고 협조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한번 나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제안을 할 생각이 없으시고 앞에 나설 생각이 없으신 걸 여쭤본 겁니다 저는. 네. 그래 기초단체장 협의회 회장도 계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같이 공동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김경민 기자님. 네,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갑니다. 예, 저 K부동산뉴스 김경민 기자입니다. 지금 의왕시가 지역 내 총 생산량을 보면 GRDP요. 좀 하위권 경기도 지역의 하위권에 좀 머무는 걸로 대부분 통계치에 나오는데 인근 도시인 과천시와는 좀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소득층은 과천이나 타 지역을 그러니까 의왕시를 제외한 타 지역을 좀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1인당 GRDP 상승 이끌 방안과 또 고소득층의 정주 여건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 인프라 구성을 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는 우리 의왕시가 GRDP가 하위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왕시를 내실있게 잘 들여다보시면은 재정 자립도 특히 재정 건전성 부분이 경기도 내 상위권 한 7등 8등 이내에 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실있게 되고 있고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의왕시의 부동산 가격, 땅값이라든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하위권이었죠. 가까이 있는 과천, 안양, 군포, 수원 이런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아마도 최하위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이 그동안에 많이 이루어지면서 한 4, 5년 그 사이에는 뭐 전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 1위 한 2년 연속 의왕시가 차지했고 지금은 땅값이라든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한 10여 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고 옛날 10여 년 생각하고 의왕시에 싼 땅이나 한번 사볼 것 같다가는 깜짝깜짝 놀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시가 이제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려면은 무엇보다도 우리 의왕시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우리 시의 이 자족도시의 기능을 갖다가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항상 중앙정부, 국토부라든가 LH에다가 공공주택 이 조성 사업을 할 때에는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도시지원시설 부지를 최대한 많이 주고 그리고 산업용지를 좀 많이 달라. 이제 여기 요즘에 이제 경기 안 좋아가지고 이게 미분양되고 보니까는 굉장히 난세를 펴고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왕시가 옛날에는 그런 부분 굉장히 취약했는데 저쪽에 포획수성마을을 조성하면서 한 17, 8% 정도의 그쪽 도시지원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인도건 IT밸리라든가 이 포일 인텔리전트 타운을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농어종사가 이렇게 이전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출렁한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도건 IT밸리가 들어서고 창계 에이스타워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농협통합 IT 전산센터가 들어서면서 그 지역경제가 심지어는 그 코로나 시기에 때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지금 아주 탄탄하죠, 탄탄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델로 앞으로
도시개발할 때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해서 부곡동에 우리 의왕시 첫 번째 산업단지인 의왕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역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제2산업단지인 포일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있고, 또 제3의 산업단지를 지금 저희가 또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자족도시의 기능을 확보하는 게 첫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이런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그 이제 부동산 가치라든가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면밀히 잘 이렇게 함께 조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진태 기자님. 네. 뉴스좀 정진태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3년차 시정을 이끌어오신 시장님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1년 영광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캐치프레이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되어 있는데,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가려면은 시민들의 건강이 무척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상청이나 이 환경청에서 볼 때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창궐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국내에 아니면 또 이제 여기 의왕시에 시민의 보건정책은 넉서리한 보건정책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방역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 시민들의 건강 그리고 안전,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갈수록 이렇게 관심도 많아지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상기후로 인해 가지고 기후가 막 변동하고 이러면서 뭐 폭염이라든가 폭설, 폭우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떠나가지고 우리 인간의 생존의 문제까지 도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주 항상 우리 중앙정부라든가 지자체가 가장 역점적으로 두고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시민 건강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맨발 걷기 길을 작년, 재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7개소를 만들었고, 황토길을 포함해서 맨발 걷기를 금년 상반기 곧 있으면은 한 8월까지 해서 5개를 추가하면 22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인구 대비 22개라면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맨발 걷기 길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 파크 골프 또 엄청 또 뭐 열풍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우리 의왕시에는 마땅한 부지가 없는데 이제 찾아가지고 현재 우리 하기천변하고 금천천변 2개를 조성하고 있는데 8, 9월까지 2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의왕시가 기본적으로 어떤 지형이 굉장히 좀 그런 재난에 강한 그런 지형 구조를 산도 많고 그리고 또 약간 고지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와도 그냥 싹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거기다가 또 3년 전에 폭우 왔을 때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 4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우리 의왕시가 모든 하천을 갖다 다 정비를 했어요. 아주 튼튼하게. 그 작년에 비 많이 왔어도 끄떡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건정책은 우리 이제 시민들을 관련해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대상포진 있잖아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우리 55세 이상의 시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초수급자들 이런 이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해서 이제 대상포진 무료 접종 사업을 추진했고, 그다음 이제 방역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여름철에 이제 뭐 이런 이제 뭐 이렇게 곤충이라든가 벌레라든가 우리 이 백원호수라든가 왕성호수 그리고 이제 하천들이 28개, 9개 되는데 그런 하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이제 건이라든가 있고 하면은 뭐 즉각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 이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이렇게 신경 쓰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강성봉 기자님.
주간현대신문의 강성봉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의왕시의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의왕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맹이지구 개발 사업을 LH로 이렇게 넘긴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도시공사 관계자가 아쉬움을 토로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오맹이지구 개발 사업 같은 중요 사업을 LH로 넘긴 이유가 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의왕시에 6개 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가 주민자치를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개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의왕시 전체의 주민자치를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개발 사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의왕시가 자체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과 LH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실 저는 우리 의왕시가 최대한 도시공사 통해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오맹이지구 사업도 당초에 제일 처음에 2010년대부터 쭉 추진할 때 제가 이 국토부에다 건의할 때 백운밸리, 부의 정안지구, 그리고 오전도 오맹이지구 이 3개 사업을 하고 싶다. 이 3개 사업을 승인해달라고 건의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국토부가 이렇게 이 한 지역에서 한꺼번에 이게 하면은 분양성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는 먼저 이 2개 사업을 성공시킨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은 오맹이지구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이제 백운밸리 사업도 끝나고 장안지구 사업은 다 끝났는데, 그래서 오맹이지구 사업을 이제 하려고 했더니 우리 시에서 막 반대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아까 말씀 무슨 뭐 특정한 어떤 이제 뭐 사업장의 특혜를 줬냐면서 막 그런 이제 빌미로, 그 다음에 무슨 환경을 파괴하니 막 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막 들여가지고 막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경기도시공사한테 맡겨라. 근데 저는 경기도시공사한테 맡기면은 제가 그 전에 몇 번 협의를 받는데 그 추진력이 별로 없어요. 좀 신통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차에 이 사업이 제대로 추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우리가 국토부 LH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국토부가 LH가 그 사업을 함께, 그리고 오맹이지구만 사업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적다. 그래서 그것을 주위에 있는 왕국지구까지 같이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의왕시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자본금. 그 출자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좀 여력이 생겼는데, 전에는 이렇게 백운밸리, 정안지구, 산업단지 하니까 출자 자본금이 딱 이 맥시멈 한계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하지 못했었고, 그래서 일단 여유가 생겨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그런 이유로 해서 하지를 못해서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도 일단은 이제 그 큰 사업의 경우를 LH가 하면 또 이제 좋은 경우가 뭐냐면은, LH가 하면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시 자체 사업은 뭐 철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LH가 국토부가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이 철도 계획도 쫙 해서 복선저철 사업도 막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도로도 막 이렇게 큰 돈 들여가지고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LH가 하기에 또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또 그동안에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역점적으로 해가지고 유래가천선을 의왕시로 연장하는 노선, 그 다음에 상기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상기 신도시에서 경수대로까지 도로를 연장하고, 그 도로를 다시 아까 오전 청계간 터널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맹이지구 초입 부분에 있거든요. 그것까지 또 도로를 연장하는 오전 왕국지구 사업을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우리 의왕시를 전체적으로 내손동 청계동이, 그 다음에 오전 고천동, 부곡동이 3개 군역으로 분절되어 있는 것을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 연결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철도하고 도로를 큰 돈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육계동에서 지금 3개의 동은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어떤 이 변별력을 잘 모르겠어요. 주민자치회가 조금 주민자치의 어떤 그런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거 보면은
별 차이를 못 느끼겠고, 그런 게 이제 뭐 어디에서는 주민자치 회장님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그러고 헷갈려서 제가 이것을 통일시키면 좋겠다. 주민자치회로 통일시키든지 주민자치위원회로 다시 다 통일시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